일단은 이제 저희가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문제가 설명문인지 아니면 논설문인지 해서 논설문이면 바로 주장하는 바가 나오면 주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Digital footprints are online portfolios of who we are, what we do, and by association, what we know. 그래서 디지털 흔적, 디지털 풋프린트는 온라인에서 나오는 포트폴리오인데 우리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와 연관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한 포트폴리오이다. 그래서 they are a guaranteed byproduct of a life in a connected world. 그래서 그 디지털 풋프린트들은 어떤 그 틀림없는 확실한 그런 부산품입니다. 삶에 있어서요. 우리 서로 연관된, 우리 인터넷으로 연관된 세계겠죠. 그래서 so if you ever get online or use social media, you create a digital footprint.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을 하게 되면 SNS나 당신은 디지털 풋프린트를 필연적으로 만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설명문 같지만 중간에 보면 역접의 접속사 버시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쪽을 먼저 읽어볼게요. But why should you care? 당신은 근데 왜 뭘 신경 써야 됩니까? Does it really matter that someone can look up all of this stuff? 그래서 뭐 이게 정말 중요합니까? 뭐 이렇게 좀 누군가 이걸 다 보는데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가 주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ctually, this can affect your life in major ways.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것이 이 디지털 풋프린트라는 것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중요한 면에서.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주제를 이 부분에서 A번 지문의 주제를 이렇게 잡습니다. 디지털 풋프린트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every time you get on a website, click on a link, posting on a picture, update a status, it is tracked. every time 주어 동사에서 every time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every time 주어 동사, 커마,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 나오죠. 그래서 당신이 뭐뭐 할 때마다 웹사이트에 가든, 링크를 클릭하든, 아니면은, 사진을 올리거나, 자기 그 신분을 갖다가 프로필을 업데이트 하던 할 때마다 그것은 이렇게 다 찾아진다. 다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번 문장에서는 지금 1번 문장에서는 요 병렬 문제가 걸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동사 원형으로 get과 click, 자, postin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pdate 이렇게 해서 동사 원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은 posting을 맞춰서 동사 원형인 post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체크 포인트입니다. 읽어볼게요. A 2009 survey found that 70% of 275 USA recruiters said they have rejected candidates based on the information they found online that conflicted with company standards.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서술어는 found가 되겠죠. 그래서 다자를 붙입니다. 독해를 해볼게요. 2009년 서베이는 발견해냅니다. 이 대전 안의 서술어는 이제 said죠. 그래서 275명의 미국 리크루터 중에서 70%가 말을 했다고요. 요사에 대승했댔죠.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이제 잘랐어요.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지원자들을, 후보자들을 뭐에 근거하냐면 그들이 발견했던 정보인데요.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냐면 회사의 그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부딪히는 그런 정보를 근거로 해서 후보자들을 rejected, 뽑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2번은 제가 제일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던 문제, 고민했던 문제인데, 예, 요거는 그럼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좀 답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그럼 먼저 B번 지문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B번 주제를 찾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요것도 제가 이제 딱 보기에 설명문인 것 같아요. 논설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넬슨 만델라에 대한 일대기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라는 건 이제 그냥 기술한 건데요. 왜냐하면
지문 전체를 봤을 때 뭐 1918년도에 그다음에 1948년도에 그다음에 졸업한 후에 이런 식으로 일대기를 적은 이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 만델라의 인용구문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cherished the idea of a democratic and free society in which all persons live together in harmony and with equal opportunities.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막 소중히 바래왔다, 그런 열망했다, 그런 이상형을 어떤 이상형이냐면은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형을. 근데 이제 관계부사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위치요. 어떤 사회냐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조화와 그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하는 구문입니다. It is an ideal which I hope to live and to achieve. 그래서 그것은 이상형인데 내가 이제 살기를 바라고 정말 그 가지기를 원했던 그런 이상이고요. But if needs be, 그래서 만약 필요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있다면, it is an ideal for which I am prepared to die. 그 for 플러스 which를 쓴 건데요. 내가 준비된 거죠. 죽기를.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 이상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these passionate words were spoken by 넬슨 만델라. 그래서 이러한 열정적인 그런 그 말이 넬슨 만델라에 의해서 말해진 거라 이렇게 얘기 나눈 거죠. 그래서 B번의 주제는 뭐 이렇게 쓰면 넬슨 만델라의 일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대기인데 이 사람의 특징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밑에 보시면 만델라 organized protest throughout South Africa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죠. 인종차별에 대항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3번 체크 포인트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뭐 제가 처음에는 이 대수로 해서 강조구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조구문과 강조구문이 아닌 것은 해석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조구문으로 해석을 했는데 대수를 고치면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live가 자동사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이상형이고 얻고 싶은 이상형이다. 그래서 for which를 여기다가 쓸 수도 있겠는데 achieve는 타동사고 li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live 뒤에 전치사를 놔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쓰겠습니다. hope to live에서 hope to live 다음에 플러스 위에서 산다는 전치사를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문장 체크 포인트요. Under this system, black people were allowed not to travel freely, boat or on land. 그래가지고 이대로 해석을 하시면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흑인들은 허락받았어요. 자유롭게 여행하지 말고 자유롭게 여기 투표하지 말고 또는 땅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을 허락받았다 해서 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해석을 낫을 늦추면 허락받지 않았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투표하고 땅을 소유하고 그렇게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요 낫의 위치를 were not allowed로 이렇게 해서 그 서술어 부정을 하겠습니다. were allowed not to 요거를 낫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야 되지 않나 일단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 2번 체크 포인트로 가주시면 정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have가 답이 have reject를 had reject가 답이 아니라면 정문으로 하면 그 USA를 예. USA 네. 그 미국을 만약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면 USA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미국의 예.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것도 USA를 써야 돼요. USA's 네? USA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쓸 때는 네. USA를 U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아야네. 알겠습니다. 그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USA를 형용사 용법으로 쓸 때는 US로 써야 된다. 그게 정답.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귀한 문제가 나오니까. 자, 2번은 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리크루터라고 해서 USA는 형용사형이 아니고 USA의 형용사인 US로 써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체크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형용사 용법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분 잡고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1번은 병렬 문제입니다. 1번 병렬 문제. 그래서 지금 다 동사 원형으로 병렬되어 있는데 해서 포스팅만 ing로 나왔기 때문에 이 ing를 이 ing 본을 빼고 동사 원형으로 포스트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2번 체크 포인트. 미국의 그래서 USA는 형용사형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명사형으로 쓰이므로 USA를 갖다가 형용사형인 US로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3번 체크 포인트.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에 뒷문장이 불안함으로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데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이제 그 관계대명사 위치 앞으로 오지 않고 leave 뒤에 놔둬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to leave에다가 to leave가 아니라 to live for 이렇게 그 이상을 위해 사는 것 이렇게 고쳐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서술어를 부정해야 되므로 were not allowed로 바꾸겠습니다. were allowed, not to를 서술어 부정인 were not allowed to로 바꾸겠습니다. 출제율과 난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출제율은 병렬구조죠. 병렬구조는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나 언제나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제율을 좀 높게 잡습니다. 5분의 4. 난이도는 2등급 치고는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최하 점수인 2.5를 주겠습니다. 쉽게 맞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USA와 US. 그 내신 문제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율은 3으로 잡아보고요. 근데 그 대신에 난이도는 극악의 난이도 4.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세 번 문장.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문제, 위치나 대시냐 해서 그 이때 강조 구문으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출제율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4점 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이게 지금 achieve와 lieve가 achieve는 타동사고 lieve는 자동사기 때문에 이게 to achieve와 to lieve가 또 병렬인데요. 그래서 이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를 여기다 붙이면 안 되고 lieve 뒤에다 붙여야 된다는 점. 이 점이 좀 어렵지 않았나 해서 역시 평범한 그런 관계 대명사 관계부사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역시 4점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체크 포인트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오형식의 수동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형식은 진짜 너무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뿐더러 물론 to를 써서 잘 썼는데 부정을 어디다 하느냐, to 부정사를 부정하느냐 아니면 서술어 부정하느냐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출제율은 5점 만점에 4점이고요. 난이도는 2등급 학생들한테는 이제 해석을 잘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그보다 낮게 3점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그 3등급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3등급 아래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병렬구조입니다. 1번 병렬구조인데 이 친구들은 병렬구조에 대한 정의 앞에 이제 그 등위 접속사 and나 but이나 or이 오면 요 형태가 요 B의 형태가 앞에 있는 A와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언제나 둘 다 매칭이 되는 그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서 이 부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크 포인트 네 번째인데 아까 말했던 오형식의 수동태. 오형식의 수동태를 하려면 일단 오형식 그 문장들을 잘 알아야 되고요. 오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사역 동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각 동사들, 그다음에 to를 쓰는 동사들, allow를 비롯한 뭐 expect, 뭐 tell 이런 것들. 그래서 오형식의 수동태의 핵심은 저희가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이 왔을 때 이것을 to 부정사로 바꿔줘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문제는 너무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그 3등급 미만 학생들은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잡고 설명을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영 선생님,
고1, 고2 어법 문제였습니다. 1번 지문 분석과 분석이 정확하지 않아 실제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애매한 주제 파악이 이루어져 아쉬웠다. 1번, 3번, 4번 체크 잘 되었으나 2번 어법에서 난조를 보였는데 said 다음에 현재 완료가 온 것은 현재까지 그렇게 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므로 시제의 일치에서 외가 될 수 있고 USA와 US의 용법점 차이점에서 주목했어야 했다. 강의에 속도감이 있어 진행이 시원시원하고 생각을 정리해 줄여 중간중간 끊어주는 테크닉도 좋았고 중간중간 애드립 설명이 더해져 호감을 주는 강의였으며 심화 어법과 심화 독해 공부를 좀 더 하면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최인영 선생이 강사평가를 매달 임하면서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또 본인이 공부가 많이 돼 있어요. 돼 있고 이제 그런 게 묻어 나오는 거 이렇게 여유로움으로 묻어 나와. 근데 한 가지 이제 고쳐야 될 것은 지금 판사가 너무 이렇게 찍찍찍찍 낙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좀 정성을 좀 들여서 속도를 빨리 내되 대신 연습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면서 좀 굵어지죠. 그러니까 낙서듯이 이렇게 뭐 스케치하는 방법 뜨뜻뜨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영어든 한글이든 정성이 들어있는 글씨를 순간적으로 표기해 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연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설정 등급 2등급에 맞춰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 등급 이하의 학생들한테 이렇게 곁들여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자, 수고했어요.